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이 정식 명칭인가 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뭐 돌려차기 사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준비된 컨텐츠는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유정 그 미친년 정유정 특집했다가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또 해달라는 다른 사건도 맹비난 특집 해줘라 그런 분들이 있길래 이 사건을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나무위키 보면서 떠드는 거고 뭔가 이렇게 대본이 준비되어 있거나 제가 뭔가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뭔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씨부렁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제 스타일대로 정유정 때처럼 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읽어보면서 뭐 느끼는 거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네, 이 사건이 1년이 넘었어요. 이게 2022년 5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발생 지역이 이제 뭐 사건 이름대로 부산 진구 서면 거기서 일어났고요. 묻지마 형식의 범죄라고는 일단 여기 뭐 써져 있는데 묻지마라기보다는 저는 얘가 좀 피해자를 따라왔던 것 같아요. 8분인가 따라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걸어서 8분이면 사실 동네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8분 거리를 해봐야 동네라고, 동네. 동네에서 이 새끼가 뭐 누구 사냥하려고 어슬렁거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여자분이 어디 시내에 나갔다가 놀고 들어오는 길에 얘랑 마주쳤던지 어디서 한번 얘를 기억은 못하지만 본 것 같아. 이 남자애가 말을 걸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기분 나쁜 인상을 지 혼자 받은 거겠지. 얘가. 얘 이름이 뭐냐? 현우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현우? 개새끼. 그래서 쫓아온 것 같아. 꽤. 여기 보면은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바뀌었죠. 피해자분이 기억이 없습니다. 돌려차기로 폭행을 당하고 나서 기억이 없어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받아보니까 성폭행의 정황 같은 게 드러났고 그게 꽤 유력한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강간의 시도다. 애초에 범행 목적이. 미수라는 거는 성기 삽입까지는 없던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증명이 안 된 거겠지 사실은. 자세한 내용 보면은 폭행죄는 강간죄 내지 살인죄에 흡수되는 관계. 현우 이 새끼의 목적은 성폭행이야. 그 성폭행을 이루기 위해 먼저 폭행을 선행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게 무슨 청년 아파트 그런 데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현관에서 30대 초반 남성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라는 분을 폭행한 묻지마 범죄다. 사실 묻지마라고 하기에는 얘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이 여성분만을 노리고 쫓아가서 발로 찬 거야. 적어도 뭐 1시간에서 30분 전 이 여자분이랑 마주쳤던 것 같아. 얘가 뭐 헌팅을 하려고 말을 걸었던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접촉이 있었고 거기서 이 남자 새끼가 띠꺼웠던 거겠지. 그래서 따라온 거다. 이거는 작정한 거기 때문에 묻지마의 성격은 사실 좀 적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무튼 이제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인정이 됐어요. 하다 멈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이 있어 시도했다는 게. 그래서 미수가 인정된 겁니다. 법원이 20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35년 구형했었죠. 판사가 20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 초등학교, 체육교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발찌 차라 이거죠. 발에다가 이제 스마트워치 매달으라는 건데 전자발찌 혹시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스마트워치 같이 생겼는데 플라스틱이고 얼마든지 끊으려면 끊습니다. 물론 끊으면 바로 이제 경찰서로 연락이 가요. 그리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바지를 이제 못 입지 않을까. 더 뒤지겠는데 고생 좀 하셔야지.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 말이 좀 많아요. 카라큘라 채널, 그 채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을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계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신상공개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좀 민감해졌고 관심을 보이는 건데 저는 이거 20년짜리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근데 냉정하게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건 20년이 나올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건 카라큘라 그분이 여론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잖아? 나는 5년이라고 봐요. 5년 정도라고. 근데 검사가 35년 구형한 거는 여론의 반응도 물론 감안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얘가 전과가 존나 많아 일단. 이 새끼 무지막지한 새끼예요. 이 새끼. 내가 알기로는 얘
예전에 미성년자 성매매 그런 걸로도 그 아래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성년자랑 가출팸 마냥 길드처럼 애들 꼬셔가지고 여자애들 데리고 있으면서 업소를 차린 건 아닌데 성매매 보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들 잡아고 패서 돈 뺏고 막 이제 그지를 한 건데 그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아래에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그 아래 2번 나온 거를 처음 이 새끼 전무후무한 새끼야 진짜. 그 알 역사상.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폭행도 존나 많았어. 이 새끼 몇 살이지? 30살쯤 됐나요? 31? 그쯤 됐는데 인생의 반 이상을 얘는 감옥에 있던 새끼야. 그러니까 얘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무섭다, 내가 물론 나쁜 마음 먹고 저질러서 어떤 이득을 올렸지만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없어. 씨발 그냥 걸리면 빵 갔다 온다. 이런 거고 법원 간다, 검찰에 들어간다, 뭐 경찰을 만나 조사받는다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경험이 많던 새끼라 가지고 검사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35년을 구형했던 게 아닌가. 근데 판사는 20년이면 합당하다고 본 것 같아. 20년도 사실 저는 많이 잡아준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적다. 사형까지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응을 보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 내지는 복수심, 기분이 좆같다, 이 새끼 좆됐으면 좋겠다, 개새끼. 약간 그런 정도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냉정하게 20년은 사실 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봅니다. 그게 불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선고했으면은 좀 더 좆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충분하지 않나? 물론 피해자분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상당히 나쁠 수는 있어요. 냉정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사건 내용 볼게요. 2022년 5월 22일 1년 한 달 됐네요. 13개월 됐네요. 오피스텔 청년 임대 아파트라고 하네. 공동현관에서. 근데 이 공동현관이 오작동으로 인해 개방이 돼 있었대. 무방비 상태였다. 영상 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봐서 가해자가 본인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여자분이 버튼 누르고 문 열렸어. 들어갔어. 닫혔으면은 얘 못 쫓아왔다는 거지. 근데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열린 상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없어도 될 사건이었네요. 친구랑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하던 중에 제가 말한 게 이 부분이에요. 길거리 공연하던 이때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닐까. 이현우 이 새끼는 절대 이거 얘기 안 할 거야 아마. 지나가면서 부딪혔던지 살짝. 좁잖아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부딪혔던지 얘가 말을 걸었는데 여자분 입장에서 너무 사소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마주쳤던 것 같아 이 장소에서. 공연 관람하고 집에 들어가던 중에. 26이네요. 1층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미 고장난 문은 통과했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24초 뒤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한 24초 걸린 거죠. 7분간 150m를 따라왔대. 150m는요.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언제부터 쫓아왔는지를 150m 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집에서. 그러니까 뭐야. 이현우 이 새끼가 이 여자분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따라온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150m 거리면요. 코앞이에요. 도로 하나 건너는 정도 집 앞에 있는. 거기에서 따라왔겠어? 제가 볼 때는 길거리 공연 여기서 뭔가 있었다고 봅니다. 꽤 쫓아왔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작정한 거야. 봐봐 이 새끼. 침입할 당시 천장 둘러보며 CCTV 위치 확인했다. 이미 건물 들어서는 순간 뭔가 계획을 했고 이미 전부터 계획했겠지. 근데 이제 현장에 진입했잖아. 자기가 이제 저지를 곳. CCTV를 둘러본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런 짓을 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근데 뭐 경호업체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호원이라고 부를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런 직업은 전과자를 쓰지 않아요. 경호업체면은 보통 시의원 정도 하는 경우 많아요. 구의원이라든지 나름 가오 세워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정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경호업체거든요. 얘가 뭐 NCT 경호를 하겠어? 씨발?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경호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 전과자 안 쓴단 말이야.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용역이야 용역. 건달 정도 생활할 것 같은 애들. 야 좀 뭐 괜찮은 애 없냐 쓸만한 애? 그러면 소개받아가지고 프리랜서식으로 일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전화 오면은 나가서 하루 하고 일당 받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에서 아나운싱하기에 적절한 워딩으로 그냥 포장해줬을 뿐이다. 용역 건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CTV 위치 확인한 게 아마 범죄에 좀 익숙한 행동이 아닌가 싶고 엘리베이터 향하는 C의 뒤로 접근해서 돌려차기로 C의 후두부를 이래 가격했다. 이거 한 방에 이제 여자분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쓰러집니다. 충격을 2번 받은 거죠 순식간에. 그리고 이제 발로 걷어찼던 걸로 아는데 이게 아마
살인 미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얘는 사람을 많이 때려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폭행은 주먹질이잖아. 주먹으로 이제 이런 데를 때리는 정도거든요, 턱을. 근데 얘는 뒤에서 발로 차는, 발이 훨씬 더 데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나는 타격시 생기는, 나도 어쨌든 아파 때리면은 그 충격을 최대한, 신발 신고 있으니까 나는 최대한 덜 아프면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맞고 뒤지려면 뒤져라 라는 태도로 후려차버렸던 것 같아. 그거를 보고 이제 살인미수다라고 혐의를 적용한 거죠. 주먹으로 폭행했으면 살인미수가 안 떴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걸 봐야 됩니까? 예, 잘렸는데 이거 지금 발로 밟죠? 그리고 들쳐갖고 나가는데 이 사각지대의 8분이 사건의 쟁점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와, 씨발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얘가 CCTV 있는 거를 두리번 거렸대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런 거 아니야. 미친놈이야? 그리고 소지품을 챙겨서 사라졌대. 여기로 꺾어 들어가서 8분 동안 뭔 짓이 있던 거겠죠. 이 신발도 가질러 다시 와요, 얘가. 이 들쳐 업을 때 떨어졌나 봐, 신발이. 이것도 다시 가지러 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겼다는 게 뭐야? 증거가 될 만한 뭔가가 남지 않았을까? 이걸 걱정한다는 거 아니야? 멍청한 건가? 이미 찍혔는데 쥐가 CCTV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런 개 병신 같은 또라이 판단을 할 수 있죠? 아니 이 자체가 너무, 이거는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새끼야 대체?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 좁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실제로 하진 않아. 뭐 중고등학생 아니면은. 성인 돼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들끼리 아무리 감정 상하는 일 있어도 서로 아무 짓도 못해. 먼저 손대는 순간 족대거든.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법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이거. 마적단 같은 그런 거야, 지금. 쓰러졌어. 주먹으로 가격하려다가 멈칫하더니 씨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 뺐고, 4번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다, 뭐 밟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힘이 풀린 걸 보자 한 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리 찍었다. 밟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매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근데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했다. 그러니까 8분 뒤에 다시 CCTV 앞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구두랑 가방 떨어지자 소지품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뭐 가방은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뭐 이런 거 본 것 같고, 구두 이런 거 챙긴 거는 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도 좀 흥분된 상태였겠죠. 이 당시에 자기가 어떤 이유로 무슨 행동을 했고 왜 그랬는지 이걸 설명을 정확히 못할 것 같아. 다 생각나지는 않을 것 같아. 여자분들이 운동을 좀 해도, 운동선수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한 실업팀 정도 되는 축구선수라 치자. 솔직히 말해서 프로선수야, 여성 프로선수. 우리나라 고등학생 팀 정도라고 봐요, 저는. 모든 면에서. 운동 능력, 골밀도, 피지컬, 프로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격투기인 경우는 중학생 선에서 끝난다고 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피지컬이. 현우 이 새끼는 30살이야, 고작. 남자로서 가장 체격 좋고 힘 셀 때, 여자분이 20대 중반이야. 가장 전성기긴 하지만 머리를 후려차고 지지 밟았잖아. 남자를 때린 것도 아니고 여자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인 미수가 이제 적용된 걸 수도 있는데, 두개골내 출혈, 두피에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 상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도 얻었다. 병원 입원까지 2, 3일간의 기억이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건데, 당사자가 기억을 못하니까 경찰에 진술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았다 정도야. 어디를 얼만큼 맞았다, 피해자 누구다, 어디서 맞았다, 끌려갔다를 전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만약에 성폭행 당했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피해자가 성폭력 지원센터 뭐 이렇게 연계라도 해주는데, 그런 진술이 안 나오니까 경찰이 그거를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빨리 검사 받아서 성폭행의 흔적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무기징역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좀 더 피해자가 유리한 상태로 입증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면서도 아쉽네. 기억이 없었어. 병원 치료 한 달 뒤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돼서 한 달을 치료했어요. 병원 치료 한 달 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지, 한 달 뒤에 완전 회복은 또 아니잖아. 후유증이 이제 있지.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치약과 샴푸를 헷갈린다. 디자이너셨구나 이분이. 근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트라우마로 수면제 복용 안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재판 중에 체중이 10kg 빠졌다. 그럴만해 진짜. 나도 재판이란 거 해보니까 X같더라고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법원 가고 변호사 만나고 이런 게 귀찮고 막 돈 문제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X같아 진짜. 피고인 이씨, 얘가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에서 먼저 신상이 까지긴 했지만 그래도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죠. 결국 도주 후 여친 집에 숨어 있었어요. 병신 새끼. 숨어 있었어. 근데 얘가 정과 18범이면은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새끼 아니야? 근데 이건 또 후달렸나 보다. 여자친구도 그래서 욕을 좀 먹었죠. 범죄자 숨겨준 거 아니냐? 하지만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모텔에서 붙잡혔다는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모텔로 옮겨간 건가 보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다. 이게 이제 강간미수 적용을 하기에 좀 유력한 정황이었다고 보는 것 같아. 경찰이 찾아갔었다. 하지만 여친은 이미 헤어진 사람이다. 부인했지만 숨겨준 사실이 발각돼서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됐구나. 그럼 이 여자분은 처벌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뭐 협박을 일삼았다. 이제 이 새끼는 인생의 협박이었어. 이 연우는. 일단 뭐 배우가 이렇습니다. 따라가서 발로 차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16주 이상 16주가 나왔구나. 4개월이야 4개월. 자 이제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요 알겠어. 그러면은 정확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 얘가 무슨 짓거리들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8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밝혀지나에 따라 이현우의 혐의가 훨씬 작아질 수도 있었어요. 물론 훨씬 커질 수도 있는 거지. 이 행적은 영원히 몰라요 지금.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이건 짐작할 뿐인 거고 유력하다라는 검찰의 의견이 여론의 힘을 입어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카라큘라 님이 관심 안 보였으면은 이거는 이현우한테 꽤 유리한 재판이었을 것 같아. 한 짓에 비해. 입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 증언에 의하면 여기 중요하죠?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갔다. 배가 보였다. 그리고 바지 버튼, 지퍼가 열려 있었다. 어떤 옷 입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뭐 타이트한 바지는 아닌데 어쨌든 바지고 이건 이제 지퍼를 올리고 앞에 이제 배꼽 밑에 단추 채우는 그런 바지잖아. 이거 청바지였으면 좀 불리했을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판결이. 여자분이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거야. 그래서 성폭행을 한 그 남자 쪽 변호사가 바지 상태를 봐라. 이거 피해자가 조금만 저항해도 벗기기 힘든 거다. 그래서 그 성폭행이 무혐의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변호사 쪽에서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지가 이제 좀 헐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못 벗길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뭐 더군다나 버튼 그리고 지퍼 열려 있었다. 벨트 풀려 있었다. 채모가 보였다는 건 뭐야? 속옷도 내렸다는 얘기죠. 속옷을 어디까지 내렸냐?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나왔는데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는 거는 벗겼다는 얘기죠. 벗긴 뒤에 속옷이 한쪽 다리에 걸쳐진 상태에서 바지를 입혔다는 거냐? 대충. 그럼 뭐야? 얘는 성범죄를 뭐 저질렀다.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친놈 아니냐? 근데 이해가 안 가. 남자애가 30쯤이면은 진짜 거의 생무새야. 맨날 하고 싶고 수시로 하고 싶어. 여자가 그냥 오케이만 하면은 무조건이라고 봐요.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는 장전된 총알이라니까. 그렇다 해도 어떻게 씨발 집에 가는 여자 5시에 새벽 5시에 쫓아가가지고 집 앞에서 발로 차갖고 지지 밟고 기절시킨 다음에 뭐 시간이 8분이야 고작.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자 막 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건물 아니긴 하지만 누구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무리 CCTV 없다 해도 그냥 누가 입주민 중에 아무나 문만 열면 그만인데. 그리고 얘가 뭐 여자친구도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이게 미친놈이라니까 진짜로? 이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8분 동안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이 사람 새끼야 이거? 개새끼야 이거 진짜. 이 사람들이 열받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 순간에. 자 20 내용 봅시다. 피해자 측 변호인 증언에 따르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현우 측 변호사보다 좀 선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거 이현우 변호사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피해자의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었다. 따라서 성폭행을 시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거 이현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자분 쪽에서 먼저 선수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 있었다. 뭐야 씨발. 충분히 계획하고 따라온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벨트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했다. 근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네요. 그래서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어요. 이게 8분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구나. 8분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래서 강간 혐의까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해자 우리 현우 이 X같은 이 새끼는 진짜 정상적인 대가리를 갖고 있지 못한 건데 92년생 와, 92년생. 경호업체 직원. 이 씨발 경호업체 직원이라고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경호업체로 가장한 용역 깡패 업체일 확률이 높다. 이거 봐. 이 뻔한 거라니까. 뉴스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좀 아나운서의 품위 이런 걸 좀 챙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씨는 용역 깡패였습니다. 이런 말 못 써요. 쓰고 싶지 않아 해. 이 씨는 동네 건달로서 이렇게 말 안 한다고. 부드러운 워딩을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업체 직원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냥 씨발 동네 건달 새끼인데 일용직으로 그냥 용역 그 사무실에서 야 현우야 오늘 요 앞에 불법 노점 단속이 있는데 너 좀 나와가지고 좀 깽판 좀 쳐라. 형이 오늘 좀 두둑히 줄게. 이 지랄 하면 그냥 하루 갔다 오고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 동네 형들이랑.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냥 좀 힘 좀 세고 그런 게 좀 소문 나가지고 어떻게 아는 형님이요 뭐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건너 야 그래? 너 좀 치냐? 이 지랄 하면서 형들 따라다니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형사 입건이 18회에 달하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죠? 전과가 18범이 되려면요 40범, 50범 정도라고 봐도 돼요. 보통 그렇게 보더라고. 10번을 저질렀을 때 전과 1범이다. 그러니까 10번을 저질러야 검거가 된다. 꼬리가 길어서 밟히는 정도다. 그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전과 18범이면은 일생이 범죄였던 새끼야. 매 순간이. 형사처벌 전력이 10회입니다. 벌금형 이상이면은 4번. 근데 어떻게 18회인 거야? 얘 전과를 적어놓은 걸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미성년자였던 2007년에 얘가 92년생이니까 2007년이면 씨발 15, 16이야. 중3 고1이라고. 폭행 강간을 했어요. 중3 고1이. 이 새끼 뭐지? 아니 얘는 내가 볼 때 집도 좀 별로일 것 같아.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가정 분위기가 안 좋거나 편부모 가정이거나 그래가지고 애가 어릴 때부터 막 나갔던 게 아닐까. 대개 이런 새끼들이 그래. 18살에는 한 달간 야 퍽치기랑 폭행을 30번 이상 저질렀다는 건 뭐야? 이 새끼는 이게 직업이었다는 거죠? 하루에도 막 2번, 3번 저지르고 거의 매일 나가가지고 누구 털어먹을까? 이거 했다는 거 아니야? 와 30번을 미친 새끼.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 20대 초반에 10대 성매매 사기단. 이게 제가 말한 그겁니다. 그 아래 나왔던 게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박화영이라고 혹시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동네에서 좀 치는 오빠가 또 여자애들 또 따라다니거든요. 여자애들 좀 미친 애들도 좀 요때 요런 오빠에 대한 좀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또 오빠 이지랄 하면서 쫓아다녀. 그러면 이제 또 야 뭐 어떻게 좀 괜찮은 애 없냐? 이지랄 하면은 오빠 나 아는 친구 있는데 얘 자퇴했거든? 데리고 올까? 이지랄 하면서 1명 2명 모여. 가출팸이야 가출팸 이거. 여자애들은 그나마 몸이라도 팔 수 있어요. 남자애는 몸도 못 팔아. 씨발 이런 개멍청한 새끼를 누가 사 먹고 싶겠어. 이현우 같은 애를. 내 돈이 썩어난다고 쳐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현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여자애들 자취방 조그마한 지하 같은 데다가 같이 생활하면서 가출팸. 그러면서 이제 지가 영업을 띱니다 나름. 아저씨들 연락 주고받으면서 야 여기 갔다 와 돈 받아오고 뭐 이런 짓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도 꽤 때렸네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이 폭행의 수위가 좆도 세요. 폭력과 물고문입니다. 물고문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악랄하고 죄의식이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컸어. 예를 들어서 사회 규범 같은 거를 못 배웠어. 그러니까 도덕 시간에 졸았어. 그러면은 애가 막 나가는 경향이 있잖아. 좀 폭력적인 애들이 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애들도 물고문은 생각하지 않아. 뭐랄까? 새끼랄까요? 그게 이제 그 아래 나왔었네요. 2013년. 이 새끼 10년 만에 또 나왔어. 그 아래. 비열한 거리 2부 범죄소년에 나왔다가 10년 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또 나온 거야. 정명석도 한 5번을 나오긴 했는데 걔는 같은 사건으로 나온 거잖아. 이 새끼는 레전드야 진짜. 별개의 사건으로 2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한 프로에? 2014년 부산 강도상해 6년, 2020년 대구 공동 주거 침입으로 2년, 출소 3개월 만에 누범기간이 뭐냐면은 형을 다 맞더라도 이런 거는
어떤 범죄자 기사 나올 때 누범기간이라는 소개는 잘 안 해. 사건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됩니다. 반성의 시간이야, 반성의 시간.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은 거야. 이때는 진짜로 뻥튀기 한 봉다리만 세벼도 존나 받아요. 근데 그 기간 같은 거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새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중독된 거 아닐까요? 범법이라는 행위에. 쾌감도 있을 거고. 중고등학교 때의 그 약간 일진놀이 할 때로 그냥 대가리가 굳어 있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간지나고 멋있고 동생들에게 마치 좀 우상, 하이틴 스타 마냥 이런 착각을 하면서 주접떠는 게 아닌가. 몸만 줘 또 큰 거지. 중2병 걸린 돼지 새끼다. BMI 꽤 나갈 것 같더라고요. 주거 침입도 했고 벌금형. 이 새끼는 진짜 도둑질, 폭행 이런 게 습관이네. 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다. 이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진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근처에서 7분간 150m라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된 거리고 그 길거리 공연 버스킹 같은 거 봤던 것 같은데 그 근처에서 우연히 건물 나오고 내려가고 좁을 때 부딪혔다거나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 이현우 같은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시비를 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술 먹으면 존나 심해.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술가게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데 지나다니고 막 골목에서 담배 존나 피고 막 이런 데 있잖아. 시내 나가면은. 그런 데서 술 먹고 싸움 붙는 게 이런 새끼들인데 얘네들은 그거를 즐겨요. 일부러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존나 꼬라봐. 그래서 눈 마주치면 시비 걸러 가는 거야. 명분 만들려고 지가 먼저 봐. 이현우 같은 애들을. 야, 근데 뭘 꼬라봐? 이러면서 다가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좀 눈이 마주쳤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분도 얘를 뭐 어떻게 뭐 불만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냥 내 시야에 얘가 그냥 보였던 것 뿐이야. 근데 걔가 마침 날 보고 있었겠지. 그렇게 마주쳤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자분은 얘랑 어떻게 마주치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현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왔지, 씨발 새끼가. 근데 얘는 이제 어쨌든 형 적게 받아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어쨌든 뭐 지가 후달리니까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상태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근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새끼가 어떻게 따라와. 따라온 거에서부터 일단 우발적이지 않잖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확인 안 되죠? 왜냐면 이거 며칠 지난 거니까. 그 당시에 술에 취했냐? 이거 증명할 수 없어. 그거 자기도 아니까 어디서 씨발 본건 있어갖고 심신미약 쳐 들먹이면서 저 그때 취했어요. 저 새로 5병 먹었어요. 이지랄 하는 거죠. 확인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죠.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인정하는 좆대니까.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듯이 3년형을 주장하는 데다가 지가 저 3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지랄 한 거야? 지가 주장해 3년형을?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근데 나 근데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과를 하면은 깎아줄 거야? 이런 말을 굳이 왜 써? 사과하면 깎아줄 생각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깎아주긴 해. 사과의 유무가 중요합니까? 사과한다고 보상이 되어 실질적인 상처가 사라져? 뭐 씨발 내 통장에 뭐가 들어와? 뭐야 사과가 대체 뭐가 중요해 이 사건에서. 아니 매사에도 다 마찬가지야. 사과나 반성이라는 게 사건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나 싶으냐. 그냥 그거는 도의적인 가해자 입장에서 할 법한 태도일 뿐인 거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피해자가 요구할 수는 있어. 감정적으로. 그렇다 해도 요구하는 걸 들어줬다 해도 가해자가 사과 원하는구나. 나 잘못했어. 미안해요. 했다 쳐도 이 씨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냐고. 그렇다고 해서 반성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반성한다고 반성문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냥 가슴으로 잘못했다는 거 정도 보여주고 싶다. 거기서 끝나는 거지. 반성문 썼다고 씨발 평을 깎아주면은 그러면은 뭐 반성문 씨발 존나 막 장편 소설로 쓰지 않아? 대하 드라마로?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이 없으면 나는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이지랄부터 해가지고 야이야이야 별짓 다 할 수도 있겠네. 이걸 왜 받아주는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낼 수는 있어. 낼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왜 형을 깎아주는 피해자가 원했어? 반성문 내면 뭐 한 2년 깎아줘요라고 원했냐고. 왜 씨발 반성문을 낸 거를 왜 판사가 지 좆대로 그거를 왜 법이 그렇게 돼 있냐고. 왜 그런 게 참작의 사유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법이 좀 난 바뀌어야 된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는 3년형 주장했고 사과도 안 했다. 근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기를 숨겨둔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새끼 반성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제 카페인데 가입 좀 해주시고 일단. 이게 돌려차기 반성문인데 봐봐.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이거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똑같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했다. 이거 지가 묻지마였다고 말을 했네.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이거 지가 묻지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현우한테는 묻지마라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작정하고 갔다고 하면은 계획살인으로 보일지도 모르니까 대가리 나름 쓴 것 같아요. 묻지마인 게 그나마 나에게 형이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고, 뭐 어쨌든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대. 지랄하지 마.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근데 된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말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같은 남자였으면은 이 주장에 그나마 좀 그래도 뭐 맞는 말 같긴 해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여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찼어. 주먹도 아니고. 이거는 뒤지려면 뒤져. 이 심리였다고 보거든요. 죽여야지 하고 찬 것 같지는 않은데, 씨발 내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미지를 주겠다. 그거 아니야.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말 존나 못하죠? 이 새끼 가방끈 짧은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게 대체 뭔 소리야! 현우야! 이 새끼 뭐지 이게? 어떻게 이게 문장 구사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기 뒤에 더 병신 같은 것도 있어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했습니다. 뭐 지가 씨발 왜 형 집행을 지한테 셀프 집행을 하는 게 어딨어요. 미친 새끼가. 그에 맞는 형을 받았습니다 내지는 뭐 수감 생활을 했다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가 형 집행을 다 하는 게 어딨냐고. 세계 최초 셀프 집행이에요. 병신 같은 새끼. 피해자분 회복이 되고 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회복이 되고 있으면 이 병신 새끼야 네 죄도 회복되냐? 미친 새끼가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의미 없는 개소리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 회복이 안 됐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회복 전에 재판받았으면 형을 인정했을 거야? 개소리 한다니까 이 새끼? 쓸모없는 개짓거리. 이거 변호사가 컨펌도 안 해준 것 같아. 변호사도 이 새끼 솔직히 좆같겠지.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께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럼 당연히 자기 재판인데 오지. 안 오냐? 이게 뭐야?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아니 말을 나 이 새끼 진짜 이 씨발 현우야 나 이 새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나 이런 거 나 제일 열받는 포인트가 이거야. 아니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면은 네가 한 짓거리가 뭐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지. 이런 게 개새끼가.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 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얘가 나쁜 새끼긴 하지만 타당한 건 타당하다고 말할 거예요. 아까처럼 20년 사실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든가. 우리나라가 사실 피해자 만능주의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냥 유튜브 보면서 저 예전에 이런 피해 있습니다. 미투식으로 밝혀버리면은 이거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일단 어머 세상에라는 반응 나오시잖아요. 인정하자고. 피해를 주장하면은 그때부터 가해자 새끼를 찢어 죽이려는 새끼로 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피해자 만능주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할 법한 말이야. 잘못을 했고 부인하지 않을 건데 인정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너무 과하게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탄원서라는 거는 현장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해자의 주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해 듣고 뭐 건네 듣고 이렇게 본 상태에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원서라는 게 뭐 있으면은 반영이 조금은 되겠죠. 근데 이게 피해자 쪽 사람이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가해자 쪽 사람이면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탄원서는 그렇다 치자고 진단서, 소견서를 씨발 새끼야 병신아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데 피해자 2기에 다 들어주는 게 뭔 개소리야. 네가 4개월간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도록 좁혀놓고 뭘 이 미친놈인 것 같아요. 미친놈이라니까? 미친놈이야. 오히려 유영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반성문 이런 거 보면 이 새끼는 더 심한 새끼라니까. 이 새끼는 칼로 찌르지 마지. 뇌구조 자체는 더 문제 있는 새끼 같아. 살인한 애들이 오히려 죄송하다고 한단 말이야.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끼워 맞추고 짜 맞추고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많은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왔잖아. 이거 2심 들어가기 전에 쓴 건가? 나왔어 근데 현우야.
너 니 것 나왔어, 병신아. 그럼 이제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지가 뭐 봤냐?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변호사가 전혀 안 봤나 봐. 그것도 변호사가 제출한단 말이에요. 당사자 재판에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재판 가면은 의외로 할 게 없어요. 변호사가 다 해줘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신문할 때 검찰 신문, 변호사 신문 그거 그리고 최후 진술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그 재판 때 가가지고 지가 들고 갔다가 제출할게요라고 하지 못해. 변호사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해도. 그럼 변호사가 읽어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병신 같은 걸 보고 그냥 했지? 개인적으로 선임된 거면은 너무 일 아무리 씨발 그냥 개새끼고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말지 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한 건가?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겠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서 야 이 새끼 뭐 드라마 좀 봤다? 현우야 이 새끼 넷플릭스 좀 봤네. 로스쿨 이런 거 좀 봤나 봐.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왔네. 존경 안 하잖아 씨발놈아. 네가 뭘 세상 누구를 존경해 네가 이 개새끼야. 어서 씨발 본 건 있어가지고 병신 같은 새끼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실제로 법원 가면 아무도 이 말 안 써. 안 써. 뭐 쓴다고도 하는데 진짜 불리하지 않는 이상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 이상 이런 말 안 해. 안 한다고. 이 새끼 드라마 존나 봤네. 제가 저지른 잘못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0이냐. 아 그러네요. 이거 1심 그땐가 보다. 최근이 아니네. 너무합니다. 씨발 새끼. 너무합니다. 존나 삐졌네. 너무해요. 판사님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저지른 잘못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면은 얼마 정도 생각한 건데 너는 그래서 3년 생각한 거야? 아 씨발 면회 가서 이 얘기 하고 싶다. 야 현우야 씨발 너는 죄수복이 어울린다 야. 그렇게 하고 싶다. 만나서 존나 비아냥대고 진짜 개 발광하게 개 꼽주고 싶다. 아 난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좀 특이해요. 아 존나 갖고 놀고 싶다. 야 너 담배도 못 피지? 나 아까 들어오기는 한 대 했는데 부럽지? 병신 새끼. 근데 이런 걸 써놓고 반성문을 비록 족같지만 반성문이다 하고 나서 썼어. 개발사발 써놓고 문제는 뭔지 알아? 여자친구랑 이 피해자 탈옥해가지고 죽이겠다. 와 씨발람이 이 새끼는 반성 안 합니다 이거.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20년 뒤에는 이건 예정된 범행 아니냐 예고된 보복 아니냐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이 새끼 전자발진 차고 있어도 개의치 않고 그냥 할래면 해요 이 새끼.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20년 안 된다 무기징역 정도 갈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오렌지병이 있냐 개새끼야? 무슨 지병이 있지 씨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들이 확인되고 있다. 지무덤을 파고 있다. 이 새끼 경찰에 보이는 거랑 실제 행동이랑 많이 다르죠. 보통은 경찰에 한 말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도 좀 그렇게 보이려는 생각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지. 본성 나오지. 근데 주변인들에게서도 그래도 어쨌든 말 나갈 게 뻔하잖아. 기자들 달려들 거고. 그러면은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사람다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그냥 경찰서 나오는 순간 그냥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버린다니까? 조사 과정 중에도 피해자 여성의 거주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치는 포인트가 이거죠. 사람들도 사실 다 알아요. 20년이면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런 족같은 짓들이 너무 열받잖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냥 지 혼자 속으로.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다른 범죄자들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 내가 잘못했죠. 예. 그리고 그냥 속으로 씨발 새끼들 족같이 하네. 이럴 수 있지. 근데 이 새끼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대놓고 이런다는 게 너무 꼴받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무기 때려야 된다. 겁먹을 수밖에 없지. 이 새끼 사회 나오면 어떡해. 누구 또 다칠 거 아니야. 자, 박지성 교수님.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봐서 만성적 범죄자. 이거는 중증이다. 이 새끼는.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범죄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야. 이 몸을 어떻게 해? 좁혀서 가둬야지.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인 위험성을 지적했다. 충분히 반사회적으로 보입니다. 이 밑에 나오는데 재범 위험성이라는 또 검사가 있어요. 이 새끼가 교화가 될 것인가 20년 있다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 또 저지를 가능성 얼마나 있냐. 30점 만점에 23점이라고 합니다. 뭐 충분하다. 얼마든지 계기만 생기면 가만히 있다가 누구 패야지 이런 생각 안 해. 계기만 생기면. 근데 그 계기도 남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정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선에 있어. 좁은 길목 가다가 어깨 닿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는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부딪히고 가잖아, 갈 길. 근데 이 새끼는 그런 게 아니야. 눈만 마주쳐도 씨발 왜 꼬라보지? 약간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피해의식 있지. 이런 새끼들이 어릴 때 집안 안 좋고 부모랑 사이 안 좋고 어릴 때부터 싸움질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새끼들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으로 인한 공격성인 것 같아. 재범 위험성 꽤 높고요. 반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 사이코패스 검사 40점 만점에 27점.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보고 나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봐봐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중간쯤이요.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항상 즉흥적이다. 예, 동의해요. 이렇게 하면 사이코패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 그리고 누군가는 뭐 30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이 사이코패스인가? 이러지 마세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 리스트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검사하는 게 어딨어. 이거 뭐 미용실 가서 뭐 우먼 센스 뭐 레이디 경향 이런 데 나오는 별자리 뭐 토정 비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잡지에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자격을 갖춘 이 분야의 의학 박사님께서 상담하고 관찰을 몇 번 하고 선생님이 매기는 거지. 내가 나를 무슨 테스트를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거 해봐야 재미로만 하셔야지 뭐 누구 사이코패스 점수 제 친구 뭐 40점 나왔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타지를 너무 갖고 있어. 40점 만점에 이 새끼는 27점이네요. 이게 25점부터인가 그래요. 강호순과 동점이래. 유명한 사이코패스들이 30점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 점수가 더 나오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남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은 이런 애들의 비율은요. 전체 인구의 사이코패스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이에요, 사이코패스가. 근데 마치 매스미디어에서는 한 이 정도 되는 것처럼 체감상 자꾸 부풀려. 공포 조정하고. 이거는 이제 시청률 때문인 거고, 방송에서 사이코패스에 떠드는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진짜. 다 시청률, 광고 빨아먹기 위한, 솔직히 말해서 어그로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정도 본다고 해. 그러면은 요 정도야. 이 중에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요 정도예요. 전체 인구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인을 안 하는,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이코패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좀 흉악범 같은 경우에 붙잡아놓고 검사해보니까 사이코패스인 경우에 보도를 존나 세게 때려요.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새끼 사이코패스에 여러분 이래버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클릭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꾸 유튜브에서도 사이코패스 하는 거야. 그러면 눌러주거든. 판타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 판타지는 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한 몫을 했다고 봐. 사이코패스 검사했는데 27점 나왔대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이거 13점 나와도 이런 짓 하는 새끼 있습니다. 10점 초반대인데도 연쇄살인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새끼들 많아요. 대부분이야, 대부분. 뉴스를 좀 볼까요?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 씨가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잠깐만, 나는 충격 먹은 게 지금 이 다리 경직된 거 보여? 이 경직된 거잖아. 누가 쓰러지면 이렇게 넘어지냐? 쭈그러들지 사람이. 신경마비가 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개새끼 씨발.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계획을. 와, 이게 소름 돋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습니다. 사라진 7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봐봐. 8분이라는 것도 있고 7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게 범죄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예전 같으면은 이런 뉴스에 굉장히 쉽게 휩쓸렸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어. 어디는 8분이라고 해. 근데 어디는 7분이라고 해. 신문 기사가 아니라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SBS야 이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디는 8분이라는데요. 뭐가 맞는 거임 따지지 마. 그냥 그쯤이다. 이 정도로 봐야지 세세한 거 따지면 안 되고 미심쩍으면은 좀 걸러야 돼. 원래 이런 신문기사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왜냐면은 기자들도 지네끼리 받았어요. 받아쓴 애가 받아쓰고 저쪽 애가 받아쓴 걸 받아쓰고 다시 이쪽에서 받아쓴 걸 받아쓰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 알려진 사건 자체가 정말 100% 팩트만 있지가 않아.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이든. 모르는 거는 받아쓰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공백을
추측하다 보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거 봤을 때 이 나무위키도 마찬가지고 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방송분에서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박 씨를 둘러엎은 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7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박 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점과 이 씨가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한 근데 이 속옷이 벗겨졌다는 자체에서 더 볼 것도 없어. DNA고 뭐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입증하는 검찰이 해낼 일이지 당연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DNA가 뭐 어디에 있었냐 얼마나 나왔냐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속옷이 벗겨졌으면 뭐야 씨발 발로 차는데 속옷이 벗겨지냐? 씨발로만 이현우야? 네가 그냥 애초에 목적이 그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끝난 거지 뭐. 교도소 동기들,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얘는 엄청 떠들고 다녔나 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건을 자기도 말하나 봐.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붙잡힌 게 굉장히 열받나 봐. 가해자 전 여친, 지인들, 교도소 동기. 이 씨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똑같이 한대잖아. 전 여친의 경우 피고인이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맞아. 지갑 훔쳐갔지. 집 주소를 알고 소리내며 외우고 있다. 이게 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메모해놓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를 뭐 씨발 왕자의 게임에 아리아 스타크 마냥 계속 이름을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미친놈인 거죠.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 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될 여자들이 있다. 와 미친. 이거를 그냥 지 혼자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주변에 알린다니까 이 새끼가. 그게 약간 지의 어떤 그 과격성이나 어떤 그런 게 가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다음 문단에서도 유튜버 카라큘라님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불법입니다. 불법. 물론 그래도 우리가 많이 참작해주죠.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사적 제재죠. 신상을 공개했어요. 얼굴 사진, 실명, 나이, 출생지, 상세한 전과 기록 다 공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바라고 있어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해야 돼. 왜 이 여자분에게 조금의 결격 사유도 있어서는 안 돼. 이 과정에서. 이현우에게 유리해지니까. 이 여자분이 카라큘라에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피해자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공개되길 바란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냥 카라큘라에서 개인적으로 깐 거야. 카라큘라 채널에서 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불법이고요. 이현우가 걸면은 걸립니다. 이거. 벌금을 내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현우가 아직 이거 모르나? 카라큘라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해버려서 결국 피해 여성은 카라큘라와 같이 싸잡혀서 사적 제재. 그러니까 신상 까주세요라고 청탁을 했냐? 약간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래요. 카라큘라님도 그렇게 밝혔어요. 채널에서. 근데 왜 개인적으로 했냐 하면 안 되는 거를 가해자 출소 후 보복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앞에서 한 번 봐봐 막 뭐 중얼중얼 소리 외우고 있다 주소 이런 거 무섭잖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20년 뒤를 이제 지켜주려면 어떻게 그냥 신상이라도 까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너무 섣불렀어. 아무도 카라큘라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죠. 근데 머리로는 알죠. 그래도 법 위반이다. 이분이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개인이야 개인. 국가 어느 뭐 공인 뭐 기관 소속도 아니고 자격이 없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통과돼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해버렸잖아.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다들 이제 무슨 피해만 입으면은 카라큘라에 제보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끼리 싸움 나도 형 2학년 6반 오철민 신상 까주세요. 저 두드려 맞았어요. 이지랄까지 해버려요. 애들이니까 뭐 그런 거는 뭐 넘어갈 수 있다 쳐. 성인들끼리도 너무 심해질 거야. 신상 공개해달라고. 카라큘라에 제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카라큘라가 그거 다 해주냐? 그러면 그때부터 말 나와. 카라큘라 뭐 사건 봐가면서 신상 깐다. 뭐 이 여자한테 돈 받은 거 아니냐. 별별 개소리 다 나와. 이거는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잘했다라고는 가슴으로는 인정해 주죠. 머리로는 불법인 거 알지만.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봐요. 신상공개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았다.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았던 건데 너무 급했다. 개인 신분으로. 항소심에서 10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걸 공개하는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금지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위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 신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고죄일 것 같고 여론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냈고 팩트만 봤을 때 우리가 확인된 사실만 봤을 때도 이현우 새끼고 그러니까 카라큘라님 잘했다고 보는 거겠죠. 가해자의 반성문은 피해자가 항소심 전 본인의 SNS에 올렸어. 이거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구나. 그지 상식적인 변호사면 이거 안 돼요 하겠지. SNS에 올렸구나. 병신 새끼인가? 지가 뭐 무슨 씨발 아이돌이야? 입장문을 뭐 SNS로 쳐올리는 게 본건이 쌓고 주접을 싸고 있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인스타 한번 가보자. 이 새끼입니다. 예, 여러분 스마트폰에 침 뱉으세요. 이현우 2020. 2020은 뭐지? 2020년에 만들었나? 아! 페이지나 파운드 404. 누가 지워줬나? 계정 탈퇴했나? 아 씨발. 아이 못 봤어. 나만 못 봤어. 여기서 하나 봅시다. 자,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차리를 하면서 아들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고 말이다. 살라고 말이다. 이 병신아. 살아라고 말이다. 이게 진짜로 난 고등학교 때도 이런 애 본 적 있거든요. 멍청한 애들이 이거 만약에 이렇게 멱살 잡잖아? 아, 노라고, 아니야. 놔라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죠. 뭔지 알죠? 이게 약간 전형적인 그거예요. 약간 일진놀이 하는 새끼들의 그 학력 짧은 그 표현 방식이거든요. 인생을 살아라고 말이다. 병신 주접싸고 있다. 나는 정말 달콤한 맛을 느끼며 살고, 더 많은 달콤함, 이 새끼 이빨 썩어, 이 새끼야. 뭘 이렇게 달달한 걸 좋아해? 야, 벌써 달콤이 몇 번 나왔어? 존나 달콤하다, 너. 존나 스윗하고 싶구나. 야, 달콤이 몇 번 나오는 거야, 대체? 달콤한 이현우, 씨발. 존나 다네? 어떤 병신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 달콤함은 달콤함 5번 나왔어. 오달콤,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개 족같은 글씨 맞춤법도 모르네 얘는. 그래서 다시 제쳐두고 개병신 같은 년놈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서다. 벌만큼 벌었고 놀만큼 놀았으니 더 이룰 것 하나 없어서 이제는 다시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거칠게 다듬기 위해서 2, 3일 잠도 안 자고 극도로 얘가 왜 달콤을 찾는지 알겠다. 2, 3일 잠을 안 잤어. 지금 당이 떨어졌네. 씨발 새끼가 솔직한 새끼네. 또 이거는 당이 떨어졌네. 극도로 예민하게 나를 만들고 철창 안에 갇혀진 동물 같은 삶을 떠올리며 두려울 것 없고 노빠꾸 인생처럼 브레이크 없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언제든지 목숨이 다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자꾸 또 에이 개새끼야 뭔 소리야. 씨발 이해할 수가 없어. 뭔 소리야 이게. 개새끼가 이게 뭐냐면은 가오를 중요시하는 애들이 남들 앞에서 있어 보이는데 대가리에 한계가 있는 거야. 어휘력이. 그러니까 이 족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자기가 마치 글을 멋있게 쓰는 것처럼 개주접 떠는 건데 이 전형적인 멍청한 새끼들이 쓰는 거죠. 존나게 달콤한 현우, 달달 현우. 그냥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맞아? 아빠가 어떤 사람이지? 아빠를 존경한다고 하면은 보통 괜찮아요, 남자애들이. 이 새끼는 특이하네. 아빠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이게 존나 웃긴 말이야. 이게 지어낸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게 상상을 해봐. 아빠랑 둘이 술 마시는데 아빠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은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 이런 아빠가 어딨어, 씨발. 지어내지 마. 똑같은 새끼, 씨발. 이 새끼예요. 출생지가 부산 영도구 청학동이라네. 주거지가 부정인 게 주거를 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정확하다 이건가? 이 새끼 홈리스예요? 그지야? 집 없어 이 새끼? 직업 무직. 그 용역 이거는 그냥 단기 알바 내지는 그냥 일용직 같은 거고 이 새끼 직업 없습니다. 5월 30일에 태어났어요. 30살. 만으로 표시한 것 같고요. 키 171, A형, 건장한 체격, 온몸에 이제 이레즈미 박았다, 똥문신, 씨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일본 야쿠자들 마냥 이렇게 쳐 박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지랄 한 거겠지. 근데 여기 또 젖꼭지는 또 이렇게 안 해요. 반성을 빙자해 검찰을 자기를 성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사법부 탓, 피해자 탓하고 양형의 무거움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반성문을 공개한 피해자 역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가해자이라도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재판이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는 상대방이 죄를 더 크게 받기를 원하고 더 큰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가해자는 가해가 팩트라면은 그럴지언정 적은 처벌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 심리잖아. 그러면은 내 죄가 이만큼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길 원한단 말이야. 누구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죄 졌어. 내가 지은 죄보다 그래도 덜 받고 싶잖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고 용서받고 싶잖아. 이번 기회에 한 번만. 그런 심리 발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거는 가해자일지언정 할 만한 주장이야. 근데 뒤돌면은 찾아가서 또 패 죽이겠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조차가 족같은 새끼라는 거죠. 그게 열받는 거야, 그게. 씨발 새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인스타 계정이 남아있었으나 맞아. 인스타는 성범죄자는 계정 삭제예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이 새끼 계정을 지운 거야. 맞아. 그래서 고영욱 이런 사람도 계정 못 만들어요.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하지만 카라큘라님 영상 보면 나옵니다. 고교생이 메타 측에 항소심 판결 내용을 넣어 신고했다. 아, 그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의 글을 평소에도 올렸다. 이게 좀 센 척. 가오충이야, 가오충. 건달 아닌데 어릴 때부터 막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막 똥문신 박는 애들 있거든. 문신이 중학생인데 막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이 새끼 뭐지? 야쿠자의 아들인가? 막 승계 작업에 들어갔나? 막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약간 그런 식으로 몰려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여자 앞에서 가오 잡고 막 길빵 존나 하고 침 뱉고 막 그런 새끼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이제 아는 형님이요 밑에 들어가가지고 또 토토하고 막 그런 사업 막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 헤어진 전 여친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 올려놓고 감당할 게 많을 거라는 등의 위협적인 멘트도 있었다.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센 척하느라고 너 나중에 보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동안의 행실을 봤을 때 진짜 할 것 같은 애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20년 짧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씨의 과거 행적을 정리한 댓글이 있대요. 저는 이현우 대학교 나왔어요? 이 씨발 새끼를 받아주는구나 대학에서. 요즘 대학이 뭐 대학이냐. 돈 내면 다 들어가지. 대학 후배입니다. 제 동기 누구는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새내기 때 선배에게 전라도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 라는 망언과 함께 6개월 내내 카드를 뺏기거나 얼굴을 구타당하는 등 괴롭힘 당했고 울면서 자퇴서를 썼다. 이 씨발 새끼네 얘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전라도 이랬나 보다. 병신이 뭐 알아? 근현대사에 대해서? 자퇴하는 길에서 저랑 마주쳤을 때 제발 그 현우 좀 죽여달라. 아직도 제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현우 죽이고 싶다. 구석기사 뜨고 신상 공개됐을 때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아냐. 지금 친구도 멀리 임동 고향집에서 부산 돌려차기만 계속 검색하고 있다. 출소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전과 살더라도 꼭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니 이 씨발 30살밖에 안 된 새끼가 지역감정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그 과거의 수작질에 매몰돼 있는 거야? 아니 한 7, 80 먹은 노인들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30살밖에 안 된 새끼가 이거는 대학생 때잖아. 22, 셋 아니야 그래봐야. 아니 씨발 20대 초반에 지역감정을 하는 애가 어딨어. 말도 안 돼. 병신 아니야? 자 씨발 새끼 가자.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게 사건의 쟁점이죠. 있었냐 사실이냐 그 8분 사이에. 자, 이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뭐 앞에서 개요에서 뭐 짧게 알아봤지만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씨발 새끼 죽었다 너.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다. 그래서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그치?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성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지. 강한데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적 부전이 쉽게 말해 뭐냐면 이 발기부전, 이 새끼 안 서. 웬만해서 안 쓰는 새끼인 거야. 특정 개 족같은 짓거리를 할 때만 좀 반응 오네. 약간 이런 새끼야. 정상적인 그런 걸로는 안 되는 새끼인 거야. 이걸 해소를 해야 되니까 상대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강제적인 거에서 야 씨발 이 정신감정이 언젠진 모르겠는데 20대 때 아니야 20대 때 씨발 어린 새끼가 뭐 어떻게 살아온 거야. 상대를 무력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추측성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꽤 근접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자기의 모든 커리어 걸고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들을 둔 채로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일수록 확정짓는 말 안 하죠. 이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꽤 디테일하죠. 성적인 욕구는 강한데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어. 안 서. 이상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성욕이라는 워딩을 넣었잖아요.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성적 부전인 이유가 무력화, 강제성을 자기가 갖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싫다는 사람은 그럴 때 된다. 이게 의사들이 이런 거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은 이건 꽤 이분도 확신을 가졌어. 하지만 전문의가 그럴 수는 없어. 꽤 양보한 분석이지 않을까. 자, 피해자를 검진한 항문외과 의사인데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니까 위나 아래라는 거죠. 세로로 상처가 난다는 거잖아. 근데 성폭행의 경우는 이 방향이 다발성이다. 예측할 수 없어. 랜덤이야. 근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이건 의심된다. 이 의사가 씨발
한두 명 진찰했어? 이 피해자 이분이 처음이야? 아닐 거란 말이죠. 몇 년 경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문외과 의사라고 자기 이름 밝힐 수 있는 거란 말이거든. 자기 개인적인 통계상으로도 이건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균관대 과학수사 교수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왔다. 근데 이 DNA가요, 피부 조직인지 침인지 정액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액이었으면 씨발에서는 성폭행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거죠.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초기 수사의 문제점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것 같아, 볼수록. 성폭행의 직접 정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성범죄라는 게 특히 빨라야 돼요. 진짜 산부인과나 응급실이나 바로 가야 돼. 아무도 그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바로 가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슬퍼할 새가 없습니다. 다 잡고 나서 해결되고 그 새끼가 깜빵에 들어갔을 때 슬퍼해야 돼. 진짜 전쟁이야. 소송 재판 이런 거.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 다 끝나고 슬퍼해야 되는 게 맞아. 약해지면 안 되거든 진짜. 쉽지 않겠지만 이 씨가 이현우 6실할 새끼가 5살할 새끼죠? 같은 말이에요. 평소 학문 성교에 집착하는 이건 여자친구 전 여친의 진술이었죠? 이상 성욕이 있다는 건 여기 나오네. 전 여자친구 증언에서 나왔다. 피고인의 동창생은 가해자가 DNA 검사를 자궁 이런 대로 하지 않고 학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얘 말은 그건가 봐. 보통 이제 성폭행을 하면은 질이다, 검사를 하는 곳이. 근데 학문이면은 잘 검사하지 않는다. 보통 질로 이제 생각하고 검사할 테니까. 근데 씨발 피해자가 그냥 말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중요해? 피해자가 여기 검사해야 돼요라고 말하면 그만인 건데? 쥐약 처먹은 소리라고 있네? 정황상 충분히 성폭행도 의심되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 인정은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과 DNA야. 그 부위의 DNA. 근데 피고인 이 씨는 성폭행에 대해 결백을 존나게 하고 있어. 그 피해자는 그 당시에 기억이 없어. 성폭행 정황을 사건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경찰 신고 막 됐을 때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의 정확한 기록이 없다. 속옷의 경우에 밴드 부분만 또 DNA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DNA가 검출되기 어렵지, 씨발. 거기다가 문지르겠냐고. 결국 재수사하면서 바디 전체에 DNA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성폭력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다. 너무 늦었죠, 이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건 이제 뭐 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쓸만한, 유력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나와. 범죄학자 표창원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익명의 변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따는 곳에서도 급하니까 변호사의 의견 정도는 넣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도하면서 좀 이 정도는 우리가 넣어줘야 어느 정도 좀 완성도 있는 영상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냥 아는 변호사에게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형? 이런 걸 수도 있고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좀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 이름은 좀 노출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오는 게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이런 겁니다. 뭐 한 30명의 의견을 종합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다.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미수인 거야.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 진짜 그렇게 봐? 범죄학자 표창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 스토킹의 요소가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왔다고 해서? 이런 성폭행 정황이 2심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제기됐다. SBS 그알 취재팀 증언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새로운 범죄 사실 제출과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 사실을 부인한 게 형량을 높였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성폭력이 초반에 빠르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살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과정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세세하게 하고 검찰은 성폭행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냐 여기에만 좀 시선이 가느라 이게 살인 미수였을지도 모른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성폭행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1심에서 최소한 그러다 보니 얘한테 씌울 수 있는 혐의 최대 뭐가 있을까? 살인 미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살인 미수로 1심을 하다가 2심에서 또 갑자기 살인 미수 혐의 외에 성폭행의 정황이 나왔어. 추가된 거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최종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존나 기네요. 이 새끼. 그만큼 여론이 좀 관심도가 높다 이거겠죠. 자, 1심
재판 결과 내용이에요. 부산지방법원 주범인 피고인 이현우 12년 받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전자발찌 20년. 공범인 강씨 여친이죠. 은닉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근데 이게 8개월 살고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게 아니야. 일단 집행유예 2년을 가져. 너는 나가서 살아. 하던 대로 해. 대신에 씨발 뭐 이상한 짓 하면은 너 바로 징역 8개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예요. 8개월 살고 나와서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8개월의 징역을 2년 동안 유예한다야. 합쳐서 말하면은. 2년 동안 두고 보고 결정하겠다. 2년간 별일 없으면은 이거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항소했어요. 이거 양쪽 다 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현우는 지 과하다. 좀 깎아주세요. 존경하는 판사님 뭐 이렇게 한 거고 검사 측에서는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1심에서는 안 나왔던 성폭행 정황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년.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는 뭐 20년 유지됐고 그러니까 뭐야 8년 늘었고 인터넷에 신상공개 10년 추가됐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 제한, 취업 제한 이거 추가된 거죠. 상고심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성폭행, 강간이 확실히 입증됐어. 미수가 아니야. 미수 딱지를 뗄 만큼의 증거가 나왔다 치자고. 그 카라큘라 님도 그거 아니면은 뭔가 혐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를 뭐 찾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웬만하면은 뭐 무기를 받고 싶기도 하겠지. 그러려면은 남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뭐야? 강간의 증거야. 근데 저는 혹시 있다고 해도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형이 이만큼 나왔어. 근데 거기서 이 강간죄가 추가된다고 해서 딱히 변화 없을 거라고 봐. 유지 아니면 크게 뒤집혔을 경우 파기환송심 정도? 결과를 파기한다, 무효화한다, 그리고 환송, 되돌려보내. 야, 우리가 아니고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가 다시 판단해. 그게 이제 파기환송심이죠. 기각이 될 수도 있어. 그 신청을 한 게.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고심에서 끝났으면 좋겠어. 이 새끼 그냥 빵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 저는 변화 없다고 봐요. 그냥 원심 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재판 결과도 잠깐 볼게요. 가볍게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새끼에 대한 어떤 그 쥐약 처먹은 소리, 개짖는 소리, 미친 소리 같은 거는 이미 다 이제 씹었던 것 같고요. 재판 결과가 뭐 딱히 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삽질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없거든요. 과정이.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1심에서 피고인 이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사가 20년을 구형했어요. 판사에게 요청한 겁니다. 판사님, 이 새끼 이현우 이 씨발 한 20년 정도 때려줘요. 이거 봐요. 이 정도면 이거 20년 아닙니까? 이게 구형이야.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구형이에요. 그래서 재판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재판이 따로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재판을 몇 번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던 재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간을 오버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 예정된 시간이 있어. 우리 신문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다음 재판에서요, 판사님. 요거 신청할게요. 저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판사가 그러면은 다음 재판 기일을 한 요쯤으로 잡고 한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다음 그 기일에 가서 그때 얘기했던 거를 진행을 그대로 해. 근데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신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이현우 같은 새끼는 아닙니다. 저 잘못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 계속 사과하고 막 시간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뤄질 수도 있어. 재판이 더 있을지도 몰라. 그러다 보면 밀려요. 그러면은 뭐 원고 쪽 재판은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금 피고 말 들어보니까 진술 내용 중에 이분이 좀 한번 출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와가 말이. 그럼 뭐 서로 동의하면은 그러면은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재판에서 이제 그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인 신청해 주시면은 그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몰라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뭐 20년 구형했고 머리를 집중해서 가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이다. 살인미수로만 본 거야. 근데 피고가 폭행 사실만 인정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부용이 냈다. 뭐 자기 입장에서 당연한 거겠죠. 죽일 생각 없었어요. 이지랄 한 거죠. 고의 없었다. 술에 취했어요. 저 심신이 미약했어요. 뭐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진짜 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야. 확인이 안 되지만. 피해자 옷이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 E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 제외됐다. 검출이 안 된 거야. 씨발 검사가 없던 거야. 뭐야 이거. 검출이 안 되는 부분만 검사한 거겠지? 피해자 당시 상태가 위중했다. 체내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치. 누워서 막 눈도 못 뜨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해. 할 수가 없으니까. 성범죄 관련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 옷이라도 빨리 검사를 해보는 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되게 늦게 한 거죠. 2심 준비하면서 했던 게 아닌가. 가해자는 재판에서 범행 이후로 부산 진구 인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뒤쫓아가 공격하기로 했다. 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먼저 쳐다본 게 아닌가 싶어. 이현우가 이렇게 골목길에서 씨발 이렇게 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담배 이렇게 존나 빨면서 누구 하나 걸려. 오늘 씨발 기분도 족같고 맞짱 한번 뜨자. 약간 이런 태도를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씨발 뭔가 위화감이 드는 거야.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담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고 그냥 같이 뭐가 있나 싶어서. 근데 그거 가지고 꼴 받아서 오케이 너 걸렸어. 약간 이 심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치자. 뭐 어떤 시비를 걸었는데 발로 후려 까고 뭐 강간을 하려고 그래. 족같은 소리죠. 한마디로. 반복된 범행으로 폭력에 무감각해진 후천성 사이코패스. 아, 난 이 범죄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안 쓰면 안 되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쓰는 말이겠죠. 약간 립 서비스 같은 개념이죠. 옛다. 아, 난 이거 존나 싫은데 진짜. 누가 한 말이야. 아, 알겠습니다. 구속 중 여자친구 강 씨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강 씨에게 편지로 강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수차례 협박했다.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몸집이 불었다고 한다. 존나게 처먹나 보네, 씨발. 아니, 구치소에서 나오는 밥을 뭐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어, 정해진 시간에 먹는데. 뒤지게 타먹나 보다 진짜. 아, 좀 더 떠줘요, 이 지랄하는 건가? 사식 많이 넣어주나 누가?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리고 이 현우, 우리 달달 현우, 스윗 현우는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폭력 혐의만 받고 싶다. 폭력이면 12년 길다 이거야. 피해자는 가해자 신상공개 요구하고 있다. 아,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이거야. 카나큘라님을 뭐라 하고 싶진 않아. 나도 마음은 이해해. 근데 너무 섣불렀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또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 때문 아니냐. 이런 말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이현우가 또 뭐 어디 아프대. 달콤한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었다. 얘가 또 2번이나 연기했네. 가해자 측은 살인 의도가 없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수사기관의 예단이라는 표현을 해요. 수사기관의 예단. 그러니까 내가 진술한 것 이외의 부분을 추측성으로 채워놓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인 미수라는 혐의를 씌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예단했다. 억측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이 써요. 검찰도 양형부당. 1심에서도 DNA 검사했지만 옷이 오염돼 있었고 탈의와 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밀한 검사 필요해요.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이현우가 성범죄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 뭐 서면 살인사건, 강간 뭐 이런 거 검색했다는 거죠. 7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주력해서 살펴봐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있으면 어때? 그 아래서 움직이죠? 취재해서 구치소에서 자기는 3년형의 죄밖에 없다. 이 새끼는 지가 뭔데 그걸 정해. 워낙에 씨발 빵에 많이 들어가 본 새끼라 지가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3년, 뭐 이 정도면 몇 년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도소 들어갔고 이제 빵 같이 들어간 애들한테 야, 넌 뭘로 들어왔냐? 얘 저 폭행이야. 뭐 어떻게 때렸는데? 얘 소주병으로 그냥 뒤통수. 야, 그거 씨발 특수 폭행인데? 너 몇 년 받았어? 5년 받았습니다. 아, 야, 너 좀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이 지랄도 하는 거야? 많이 들어온 애들은 이 새끼 18범이면은 알게 모르게 들은 거,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나름 상담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3년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근데 억울하게 들어왔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법이 약하다는 비판을 가하는 국가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셉니다. 세게 받은 거예요, 진짜로. 또한 10년간 신상공개, 20년 정자발찌 부착은 사실상의 형이나 다름없고 최애 엄중함을 가능하면은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생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무섭잖아, 씨발. 이 새끼 여태까지 해온 그 행실을 봐요. 50살 돼서도 얘 충분히 그 주소로 찾아갈 것 같아. 맨날 지가 외운다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생각처럼 철저하진 않아요. 대기업에서도 가입자들 정보 막 유출되고 뭐 팔았다 중국에 뭐 이런 기사도 몇 년 전부터 뭐 꾸준히 나왔던 거잖아. 알려면 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죠. 사람들이 좀 많이 욕하는 건데 잔혹 범죄자 관련 뉴스를 봤을 때 CCTV 모자이크가 해지되거나 얼굴을 가려도 옆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뜨는 형식의 신상 공개가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년 정도 등록돼서 본인이 알고 싶은 사람들 한정으로 직접 수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얘 얼굴을 까주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돼. 얘 얼굴이 알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알려줬으면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을 말하는 곳에서 알려주질 않고 있어 정작. 씨발 이 필터 스노우 필터 이 개새끼가 아우 씨발 이쁜 척한 거 봐. 이 입꼬리 이렇게 올린 거 봐. 눈 이쁘게 뜨려고 이 씨발 아이 진짜 역겨워 개. 아이 씨발 개 하남자 푸시 같은 새끼네. 이쁜 척하는 거 봐. 남자들을 이렇게 안 찍어요 스노우. 존나 역겹다 이거. 개 푸시 새끼 같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범행 자체가 계속된 그 전과 18범이 좀 자신의 어떤 약한 내면의 정신 상태를 과격성으로 좀 포장한 거 아닐까. 존나 하남자인데 알파메일처럼 보고 싶어갖고 공격성을 드러낸 거 아닌가. 이 새끼 드라마 많이 봤다고 했잖아. 존나 기집애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남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새끼 맨날 뷰티 유튜버 보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개새끼가. 카페 브이로그 이런 거 쳐보면서 집에 컴퓨터 한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보면은 미국의 몇십 년, 몇백 년형이 거의 보여주기식이다. 그저 영미법의 특징이기도 해. 사실상 우리나라 형 짧아요. 뭐 미국 보세요. 뭐 천년형 나오잖아요.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무기징역이나 우리나라는 가석방 없는 이런 게 없어요.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석방 심사가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재소자들 생활 정도 평가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가면 이제 교도소장에게 또 재소자들이 잘 보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려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애들은 안 해줘. 가석방 심사. 뉴스에 크게 탄 애들은 안 해준다니까. 했다가 줬대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SNS 같은 걸로 이제 여론 이제 몰아가고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바로 시위당하고 아마 지자체 의원들이 막을 거야. 교도소 찾아가서 분위기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해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 뭐 몇백 년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1000, 2000 이런 연도의 숫자만 보고 통쾌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법률 포르노가 아닌가. 우리를 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 없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렇다 뭐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봐봐 또 실제로 미국의 교도소 수납 공간이 없대잖아 이 물건들을. 서랍이 적대. 그래서 대부분 10년 안에 꺼내버린다. 뱉어준다. 자 근데 이 새끼가 문제가 이제 보복하겠다. 또 같은 말인데 재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 와 구치소에서 석 달만 해봤는데 살이 더 쪘다. 건강해진 것 같다. 그래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 강제적으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수면 확보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건강해지겠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말이 피해자에게 공포심만 심어줄 뿐인 허세성 발언에 가깝다고 하네. 자, 이 부분 좀 봅시다. 한국 교도소 보안을 감안하면은 탈옥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탈옥은 나도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이 병신 새끼가 뭐 어떻게 교도소 담장을 넘을 거야? 뭐 어떡할 거야? 뭐 숟가락으로 팔 거야? 족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년 뒤가 사실상 얘는 진짜 할 것 같단 말이야. 전자발찌는 뭐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은 모니터링하는 경찰들에게 알람이 간다는데 경찰이 뭐 1분 만에 가냐? 다짜고짜 씨발 택시 타고 그냥 쏴버리면 어떡하냐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밟으면 어떡할 거냐고.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집 앞에 택트 하나 되나? 타고 씨발 바로 밟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럴 것 같다고 이 새끼는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판결 기준 나이가 30이고 징역 20년 살고 출소 뒤에 전자발찌 20년 하면은 70살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야. 70살에 전과 있는 일반인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50살에 출소했을 때는 또 달라. 70살이면 사실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래도 안전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긴 해. 극악의 확률로 탈옥하거나 전자발찌에 의한 추적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담당자 개개인의 치명적인 과실일 뿐이다. 사실상 현행 제도 자체로는 충분하다. 보복 성공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 그렇기도 해.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야 20년 전에 이 주소에 살던 사람인데 좀 알아봐. 돈 이만큼 줄게 해버리면은 알려면 나는 안다고 봐. 우리나라가 사실상 치안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뭐 밤길을 걸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어둠의 세계라는 곳이 있어요. 대마초 구하려면 구해 텔레그램으로. 더 심한 마약도 지금 팽배해. 군대에서도 피고 중고딩들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그런 나라야.
사람 하나 알아내는 거 뭐 일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루트 일대가 불가능할 뿐인 거지. 그게 무섭다 이거야. 협박성 발언이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법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협박죄로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를 어디를 때리고 어떻게 찌르고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좀 뭐랄까 막연하잖아. 찾아가겠다,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고의성도 인정돼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이게 내 지금 말하는 나 얘 죽일 거야 나가서 이 말이 얘에게 전달돼 들어가길 바라느냐 그 순간에. 그것도 지금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그냥 혼자 떠들었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야. 야, 이 말 걔한테 전해가 아니잖아.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자 얘기 좀 들어볼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예견된 결과인데 조금 더 일찍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냉정한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20년 뒤면 씨발 뭐 기억은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좀 무뎌질 수 있고 무섭더라도 막 진짜로 막 매 순간 살해 협박을 20년 뒤인데? 그럴만 하잖아. 근데 진짜로 맞고 기절해봤잖아 이 사람. 그러면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무섭다는 얘기야 20년 전에. 실수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당사자는 그렇지. 성냥불에 손만 뒤어도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든 사람이. 4개월 뭐 전치 16주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진짜 이게 여러분 뭐 상상이 가요? 전치 16주가 나올 만큼 다친 게 어느 정도인지? 교통사고가 나와도 씨발 16주는 좀 없지 않아? 여러분 뭐 교통사고 같은 기사 봤을 때 뭐 운전자가 뭐 전치 16주 뭐 부상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8주 뭐 이렇지 않아? 고작?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가해자는 지난해 1심 선고 전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던 걸로 확인됐는데. 이거 자필이야? 이 새끼 글씨 좀 쓰네. 복사본 같은데 이 새끼 의외로 글씨를 잘 쓰네요. 이 새끼 뭐야 반전이잖아. 아니 글씨체가 이쁘네 또 의외로. 이 새끼가 스노우에서 이쁜 척을 할만 했네. 이 새끼 존나 개집애 같은 애네. 개집애 같은 게 감춰지고 싶어서 얘 존나 아름다운 애네. 얘 집에서 다이어리 꾸밀 것 같은데 닭구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풀구 이런 거. 이 새끼 집에 털어갖고 서랍 다 열어봐야 된다니까. 존나 하남자 푸시 새끼였네. 집에 막 헬로키티 베개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야 글씨체 이쁜 거 봐. 진짜 집에 가택 조사 안 합니까? 신빙성 있지 않아요? 존나 개지바이네 얘. 하여튼 뭐 법원은 공소사실 다 인정했고요. 개지바이라는 것도 좀 인정해주지. 판사가 피고 이현우 하남자에 처합니다.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 사건의 문제점.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근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제3자는 소송 기록에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재판 결과를 열람하고 싶어. 그러면은 양쪽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이거야. 집 주소랑 실명이 나온다 이거야. 해외를 보면은 피해자가 제3자 동의하에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타인이 누군가가 친구라든지 아니면 조사받은 경찰서라든지 그거를 자신의 주소로 쓸 수 있다. 오스트리아 관련 있는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봐.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고소장 같은 거 제출할 때 당사자의 신상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제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일본.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법에 굉장히 많이 참고가 돼 있단 말이야.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되면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기록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현우가 내 신상에 대해 모르게 해주세요. 열람이 안 되게 해주세요. 열람을 해도 저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왜 안 해?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이 씨발 어려워 이거 하는 거? 왜 안 해줘? 아니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가해자가 씨발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볼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비상식적이잖아. 근데 이게 여전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심지어 있잖아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정도면은 아니지만 뭐 사소한 폭행 시비라고 치자고 명예훼손이라던가 폭행 시비라고 그런 거로 치자 그러면은
조사 직전에 한 번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해, 수사관이. 검찰에서 조사받는다고 검사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수사관이 해요. 좀 국회의원이나 좀 떡밥 크면은 검사가 직접 하기도 하는데 웬만한 자범 수준이면은 수사관이 시켜요. 그때 이제 합의를 한 번은 종용은 해요. 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합의라도 좀 의향이 있냐 그러면은 상대방과 연결을 해줘.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내 연락처 알아내기 위해서 전화도 내 핸드폰으로 안 되니까 심지어 검찰 전화기 안 쓰게 해. 핸드폰 갖고 출석하니까 그럼 번호 알려주고 전화하시라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 먹었어. 나 보복할 생각이야. 얘 신상 알아내서. 근데 조사관한테는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라도 한번 합의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번호 찍히면 바로 그냥 조사받고 집에 가서 칼 빼들고 찾아갈지 알게 뭐냐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니까? 병신 같은 나라네? 씨발 대한민국 처망해라 그냥. 이 무서워서 어떡하냐. 자, 여기 그대로 나왔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왜 알아 이 새끼 이현우가. 찾아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이거는 이제 경찰 조사, 검찰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입니다. 고소가 아니죠. 가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했다. 피해자의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 같다. 범행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패턴을 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얘 의도가 있는 거죠. 핸드폰을 가져간 거에서부터 얘에 대해 뭔가를 알아내려고 한다. 그거는 곧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씨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우리나라 법은? 아니 내가 이걸 누굴 욕하고 싶어서 일부러 억지로 까는 게 아니라 일단 상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씨발 이런 법안이 안 만들어져? 정치인 다 개새끼야. 돌대가리 새끼들이라니까요. 이런 거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럼 찍어줄 텐데 이런 걸 안 한다니까 정작? 병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범죄를 당한 그래서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쉽게 제기하지 못해. 고소는 나라법으로 조져주세요. 나에게 잘못했으니까고. 민사소송은 따로예요. 나에게 나라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라의 판단으로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예요. 근데 그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피해를 입었는데도. 만약에 형사고소했어. 나 때려가지고. 그럼 얘 벌금 나왔다 치잖아. 그 벌금이 나한테 주는 벌금이 아니야.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에게 내는 돈이에요. 그거 국고로 들어가요. 벌금이라는 거는. 그럼 나는 피해를 처입고 씨발 뭐야 어떻게 보상받아. 그게 민사소송입니다. 분쟁. 근데 그거 하기가 힘들다네? 자, 정치권 반응을 좀 봐야 될까요?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인데 피의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거든 당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저 김민석에게 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 예,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범죄 사건 같은 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홍보예요, 홍보. 예. 이 기회에 자기 홍보까지 하는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은 정치인들 껴서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건에 대한 키워드가 자기 홍보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별로 대단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좀 역겨운 부분이기도 해. 법조계, 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씨가 과연 20년간의 징역생활 이후 개선이 될지 의심이 든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건 아니냐는 의견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업로드.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요. 이현우를 좀 검색해볼게요. 뭐가 나오나. 두 눈을 감으면 이분 나오면 안 되는데. 이분도 이미지에 타격이 좀 오지 않을까. 이게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데미지가 있다니까. 이현우 돌려차기 같이 검색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부산 서면 돌려차기가 나오고. 인터넷에 얼굴이 꽤 퍼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인터넷에서는 씨발 뭐든 찾을 수 있어. 이미 나라에 기록이 된 이상. 근데 공중파에서도 얘 얼굴을 좀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어렵다고들. 요즘에 공중파도 존나 사려, 몸땡이. 씨발. 그러니까 다들 종편 보지. 몸 존나 사린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유튜버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유튜버가 이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내용이 더 많은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알보다 카라큘라님이 더 볼 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방송 심의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해는 가. 그럼 씨발 좀 다방면으로 알차게 좀 이렇게 하든가. 해당 상의가 문도 들려주고 빠지는 머리도 있긴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듣지 말고. 이렇게 됐구나. 생긴 게 인스타랑 많이 다르죠? 개새끼 필터 존나 썼네 아까 그 스노우에. 아이 씨발 하남자 새끼. 내 말했죠. 이 새끼 헬로키티 좋아한다니까. 봐봐. 뿌띠어누 씨발 필터를 적당히 써야지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남자 중에 이렇게까지 하는 남자 없어요. 아 진짜로. 남자들도 뭐 재미삼아 이거 여자친구랑 같이 찍기도 하는데 혼자서 자기 셀카를 찍는데 이 정도로 필터를 넣는 남자를 나는 일반인이 연예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일반인이 씨발 이 새끼 좀 의심된다나? 이 새끼 내면에 소녀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난 진짜로 이 새끼의 남성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새끼 뭐 자꾸 샐러드 알았어요. 안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샐러드? 이 새끼 여유증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새끼 에스트로겐이 존나 나와. 몸매가 사실 다이어트 하면 이쁠 것 같아. 골반도 나오고 허리 잘록할 것 같아. 각선미 있을 것 같아 이 새끼. 몸에 털 잘 안 나고. 그래서 살을 찌운 거야. 그걸 감추려고. 이 새끼 기집애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기집애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림감이 되던가 어릴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도 싫으니까 남성스러움으로 포장하려다 보니까 폭력성을 자꾸 유지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범죄가 일상이 되고 좀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이 스노우 필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봐봐 아까 인스타에서도 야 성인 남자가 달콤이라는 워딩을 잘 쓰지 않아요. 아 진짜로 달콤 이런 말 잘 안 쓴다니까. 써도 그냥 어쩌다 한 번인데 이 새끼는 매 문장마다 5번이 콤보로 들어갔어. 기집애. 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야. 이봐 이쁜 척 존나 한다니까. 아 진짜 얘 기집애 같다니까. 점점 설득력이 있죠. 나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하는 거 아님. 너 이 개새끼. 내가 너에게 하남자 프레임을 씌워줄게. 보면은 표정 보세요. 이쁜 척을 존나 한다니까 45도로 찍고. 남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 인스타를 가보면은 지를 팔로우 하는 애들은 적어. 근데 지가 팔로우를 하는 건 존나 많아. 푸시들의 특징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만큼의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팔로우 많다고 다 푸시는 아니야. 그지? 보면 존나 기집애. 이게 입꼬리 올리는 거 봐. 이 족 같은 거. 이 새끼 아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이 새끼 존나 기집애 같아. 걔 하남자 씨발 뻑킹. 이거 봐. 뭐 이게 뭐야. 자빠져가지고.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 자요? 안 자면 보내줘요. DM. 이지랄 할 것 같잖아. 얘 카페 가가지고 막 바닐라 라떼 처먹겠지. 바닐라 라떼 막 쩝쩝거리면서 뭐 유튜브 막 닭구 뭐 이런 거 보고 쿠팡에서 막 닭구 스티커 사고. 씨발 이게 부합하냐고 지금 이게 맞아요? 아빠 존경한다는 것도 왠지 지가 너무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 새끼가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는 게 있겠냐? 씨발 전과 18범 새끼가. 말이 안 되지. 아 푸사 보고 싶은데. 존나 이쁜 척 했겠지. 이쁜 척 아니면은 간지나는 척.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쁜 척을 하는 그 존나 짜증나네. 이게 봐봐요. 이거 아니야. 이지랄한 거냐 씨발. 역겨워. 토할 것 같아. 나왔다. 스윗남 느낌 날 것 같아. 스윗남. 스윗한 척. 여자들에게 좀 약간 괜찮은 남자처럼 보이기 위한 그 약간 남자만의 그 설정 같은 게 있어요. 딱 보면은 그 전형적인 그 씨발 걔 푸시 같은 그 느낌이 있어. 여자에게 좀 뭔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기 위한 노력하는 그 약간 남성성 약간 제거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 보면 알아. 어딨어? 나 그거 보고 누른 거야. 그지? 이봐 엘리베이터 거울 보고 쳐 찍고 이 씨발 이럴 줄 알았다 나 개새끼야. 주둥이 가리고 찍은 거 말이고. 주둥이 가리고. 이런 새끼들이 이제 차 자랑하는 거 꼭 있어요. 핸들 찍고 뭐 그다음에 가방 찍고 운동화 찍고 막 그런 거 꼭 있어요. 이 봐봐 떠나보낸 샤넬 이지랄하고 있다니까 이 병신 같은 게. 이 새끼는 진짜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 이런 애들이 스윗한 남패미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폭력성이 없었잖아? 그럼 스윗 한남 패미가 됐을 수도 있어요. 푸사 역겨운 거 뭔지 알죠? 여자들에게 좀 호감 있게 DM 오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 전과를 보면요. 카라큘라 채널에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2006년. 이 새끼가 몇 년생이죠? 92년생이죠? 그러면은 14살인데요? 2006년이면? 14살이라니까? 중2야 중2. 만으로 하니까 중2야. 씨발 새끼 중2 새끼가 특수절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중3 때 폭력 행위, 강간. 말도 안 돼요. 씨발 중학생이 강간을 한다고? 근데 씨발 중학생이면은 뭐 강간으로 이게 안 들어가죠. 소년범인데. 이 강간이면 뭐야. 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짓을 빡세게 꽤 했다. 폭력 행위 등 공동공갈. 2009년 특수절도 미수,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 행위 등 공동상해. 사람 때렸고 무면허 운전. 얘 무맨라이더였네. 폭력, 강도상해. 이 새끼는 얘가 패고 훔치고가 일상이었구나. 다 절도, 폭행이야. 무맨라이더. 이런 게 이제 벌금형인 거죠. 폭력, 특수절도, 강도, 폭력, 강도, 절도. 와, 폭강절 그냥 삼신기네. 폭력, 상해, 강도 상해, 특수절도 상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거는 좀 너무 포괄적이다, 혐의가.
정확하게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2020년. 그러니까 이거는 6년간 빵에 있던 건가 봐, 이때는. 여기 이 공백 기간 보세요, 여러분. 2000년 12월, 여기 6개월이죠. 여기 6개월. 그리고 이거 이제 한 2달도 안 돼. 이거 5개월, 8, 9개월 정도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얘가 한 번 걸렸을 때 바로 잡혔겠냐고. 인생이 그냥 계속 연속이었던 거지, 이 짓거리들이. 이거 9개월. 근데 2009년에 보면은, 야, 씨발, 2009년에 적용된 혐의가 이게 뭐노? 야, 존나 많아요. 2009년 9월 18일 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이 이 당시에 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 이 동네에서는 이제 얘가 좀 문제되는 애다.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예의주시하다가 작정하고 이 기회에 싹 엮어버린 건가 보다. 그래야지 이게 하루 만에 이만큼이 걸리는 게 이게 말이 돼? 얘가 뭐 숨어 있다가 잡혔거나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2009년이고 이제 얘 1년도 안 돼서 나와요. 상해, 벌금백. 얘한테 벌금백 이거 씨발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4년간의 공백이 있긴 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안 잡힌 건지 혐의가 없는, 신고가 안 들어간 건지. 폭력으로 징역 6년. 여기가 이제 또 6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징역 6년을 여기서 받은 거니까. 빵에서 나오자마자 봐봐요. 5월 1일 날 징역 6년을 받았으면은 2020년 5월 1일 날 나와야 돼요. 5월 2일이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6년 받고 나오자마자 10일 만에 상해를 한 거야. 사람을 팬 거야. 10일 만에. 이 뭐야. 빵에서 나오자마자 친구들 불러갖고 이제 또 룸사롱 가갖고 한 바퀴 쫙 돌고 술 빨고 또 여자애들 만나고 이러다가 10일 만에 시비 붙었겠지. 인사 안 온 동생 패거나.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걸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폭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 하고. 이 새끼 그 전자금융법 위반이 대체 뭐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상해, 특수절도 사기, 이걸 징역 2년 받았구나. 그럼 잠깐만, 이게 돌려차기 이 사건이 2022년 5월 22일. 그러면은 이걸로 징역 2년 받고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22일인데? 이거 어떻게 좀 누가 설명 좀. 가석방인가? 보석금 냈나? 뭐지? 합의했나? 그래, 이 씨발 새끼는 교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요. 뭐 요 정도 보면은 뭐 이현우에 대한 얘기는 웬만큼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요쯤에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새끼 그냥 방구석에서 다이어리 꾸미고 스티커 사 모으고 캐릭터 배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헬로키티 뭐 스펀지밥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요. 카페 브이로그 맛집 찾아다닐 것 같고,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달콤한 거. 마음이 사실은 이제 남성답지 못한, 남자한테 최고의 욕이라고 생각해요. 기집애 같다. 약간 좀 하남자 새끼고, 하남자스러운 걸 자기가 아는 거지. 그래서 과격한 폭력성으로 그걸 이제 덮으려고 했던 거야. 하남자처럼 안 보이고 싶어서. 근데 실상은 뭐야? 이거야, 이거. 이쁜 척 존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 한번 털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얘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하남자 프레임을 씌우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자에게 아무리 공격성이 좀 있고 그렇다 해도 여자 패고 막 그럴 정도면은 나는 오히려 좀 여성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호순도 저는 그렇게 봐요. 남자답지 못해. 남자로서 좀 여자를 프레임 안에 놓고 자기 뜻대로 연애를 하거나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 생각에 따라오고 나를 막 존경하게 만들고, 이 능력이 없는 거야, 원하는데. 그러니까 씨발 새끼가 강제적으로라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몰아놓고, 나 남자다, 씨발 저 여자애봐, 내 밑에서 기고 있어, 내 손가락 하나에 제 죽고 살고가 결정돼. 여기서 남성성을 채우는 것 같아. 난 그래서 강호순도 존나 그 범행 방식을 보고 이 새끼 씨발 하남자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강호순도 사진 보면 이쁜 척 존나 해. 그 새끼 보여줄게. 이쁜 척 존나 한다니까. 이거 봐, 자빠져서 셀카 찍고 이런 거 입꼬리 올리고 막 이쁜 척 존나 한다니까. 이 새끼도 일맥상통한다. 이쁜 척을 존나 해요, 강호순이도. 이거 봐, 씨발 새초롬한 척하는 거 봐. 뭐 처먹다가. 남자애 중에 이렇게 찍는 애가 어딨어. 이게 맞다니까, 여러분. 제가 뭐 물론 이 분야에 뭐 권위도 없고 학력도 짧지만 저 나름 그래도 이거 6년 정도 하면서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 자부해요. 이 씨발 이거 봐, 하남자잖아.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 그 강제성을 통해서 내가 여자를 통제하고 있다. 나 상남자, 알파메일, 이 착각을 하고 싶은 거야. 현우가 그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강호순도 지금 씨발 2023년에 밖에 있었어 봐. 얘는 틱토커야 지금. 강호순은 내가 볼 때 꽃향기 이런 거 챌린지하고 있었을 거야. 100%. 나는 장담 안 되니까. 좆도 하남자들인 거예요. 저 같은 상남자가 좀 씹어줘야 현우가 이걸 보지는 않겠지. 물론 나를 너무 봤으면 좋겠어. 50살에 보겠죠, 유튜브가 남아있다면.
너무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현우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새끼 하남자라고 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 푸시 새끼.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원래 준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었나요? 시간도 모르겠다. 이거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갔어도 너무 준비 안 되고 그냥 읽는기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정유정 한번 이렇게 했다가 반응이 괜찮았길래 그냥 또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국내 사건을 안 하니까 이슈되는 사건이 있으면은 이렇게라도 하려고 그냥 간접적인 만족이라도 드릴게요. 이렇게 국내 사건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돌려차기 뿌띠연우 맹비난 특집이었고요. 다음에 또 뭐 사실 이거는 없어야 되는 컨텐츠야.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에 또 뭔가 대형 사건이 터졌다는 거니까. 하고 싶지 않은 컨텐츠긴 한데 여러분이 저번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한번 해봤어요. 편집하다가 안 올릴 수도 있어. 너무 병신 같으면은.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생방송에서만 하고 싶다. 좀 창피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다른 사건이 뭐 할 게 생긴다면은 다음에 또 이제 맹비난 특집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다꾸연우, 하남자 푸시연우 맹비난 특집이었습니다.